자, 월드 오브 라이터스라고 하는 거는 줄여서 와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어떤 포맷이랄까? 월드 오브 라이터스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가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카페를 그런 쪽으로 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월드 오브 라이터스라고 해서 작가님들에게 뭔가 도움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작가님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글도 쓰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오늘은 글쓰기 기본기 시작할 거예요. 글쓰기 기본기 오늘 제가 게시글로 하나 올려드렸죠. 뭐였죠? 알아올라라 다자기요. 장난식으로 올리겠는데 장난은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제까지 제가 다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날아올라라 다자기여 라고 할 겁니다. 게시글을 남겨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잡법서를 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포맷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겸업을 하면 시간 분배 어떻게 될까요? 겸업하면서 쓰고 계세요? 뭐 하세요, 시드님은? 19금 야설 쓰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일단 판타지 무협 쪽은 제가 거의 100% 가깝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 로판 쪽은, 로판 BL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접한지 크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약할 수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도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공부해야죠, 저도. 저희 쪽에 로맨스 레이블이 블랙릴리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몇 작품이 이제 블랙릴리 소속으로 유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도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더 공부하고 있고, 뭐 BL물도 지금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죠. 제가 매니지 대표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저도 공부 중인데, 근데 솔직히 큰 틀에서 보면은 로맨스나 로판이나 판타지 무협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아직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수정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 피드백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드 오브 라이터스라고 제가 꿈꾸는 작가님들을 위한 어떤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제부터 만들어 갈 거예요.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복귀했을 때부터. 월드 오브 라이터스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 거고, 오늘의 주제는 날아올라라 다자기여 라고 명명을 했어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그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는 겸업이란 것도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이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보장된 직장이 있는가 하면 야근을 죽도록 시키는 직장도 있고,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직장도 있고, 아니면 혹은 겸업이 뭐 전업이 아니고 알바 정도라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고, 겸업을 하면 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전업 작가를 할까요? 직장을 관두고? 라는 이런 질문도 많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전업 작가를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고,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분배 이거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소설이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5천자를 1화로 1일 연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죠.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1화에 4천자로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4천자라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1일 연재가 가능하느냐, 이걸 일단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화를 한 6시간 쓰시는 분도 있고 한 3시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케바케예요. 케바케. 이거에 따른 대답이 좀 달라지겠죠. 상황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직장을 다닐 때 체력이 좀 되시면, 소속 작가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심 때 대략 한 300
400자 정도 써놓으시고, 야근이 없는 분들은 퇴근하셔서 대략 한 1000자, 2000자 써놓으시면 이틀 정도면 1화가 완성이 될 거예요. 시간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어떨까? 본업에 좀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원고를 비축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본업에 지장이 가버리면은 본업에 이제 뭐 못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되도록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혹은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 가는 동안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글자 수로 따져가지고 분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조금 부지런하시다 하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 500자 정도만 땡겨 놓읍시다. 여러분들 그 500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첫 시작할 때 그러니까 글을 딱 쓰려고 앉았을 때 500자가 있으면 진짜 든든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500자를 써놓으면은 영자였을 때 점심시간에 글을 썼을 때보다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실제로도 글이 빨리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결과물이 더 빨리 나와요. 이게 심리가 좀 이렇더라고요. 영자했을 때는 뭔가 되게 답답하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500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500자에서 시작을 하면 2500자까지 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영자에서 2500자 가는 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혹은 뭐 한 500자 아니더라도 300자만 있어도 진짜 든든해요. 이게 300자 쓰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죠. 밑에 보이세요? 929글자예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지금까지 쓴 글자가 지금 저런 거 위에 거 다 빼면 한 900자 정도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지금 몇 분이야? 22분?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서 썼을 때도 900자 쓰는데 지금 20분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간단히 하시고 세수하시고 살짝 앉아서 한 10분만 써도 200자, 300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점심때 쓰는 게 좀 탄력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점심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500자? 뭐 그 정도만 써놓으면 그 아침 거를 합치면 거의 2000자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는 3000자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합치면 하루에 한 1화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또 하루에 좀 힘들다. 그걸 이틀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리적으로도 되게 작가들 이 심리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 심리 싸움이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쓰기 싫으면 진짜 안 써버리거든요. 근데 뭐라도 써져 있으면은 괜히 쓰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지긴 해요. 그런 게 좀 느낌상 그런 게 좀 있어요. 의지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두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간 분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분량 분배라고, 글자 수 분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백수이신 분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백수 솔직히 되게 시간 많아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백세 와서 알아요. 백수 진짜 바쁩니다. 진짜요. 놀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11시에요 보통. 왜냐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고정으로 11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밥 먹고 인터넷 조금 하고 하면 이제 1시 2시 뚝딱. 여기서 조금 2시 밥 먹었으니까 협곡은 뭘 하고 있나, 정찰 좀 가볼까, 브론즈 대탐험 이런 거를 시작해요. 딱 한 판만 해야지. 근데 이게 한 3시 4시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얼렁뚱땅 오늘 연예계에는 뭔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다시 서핑. 이러다 보니 이게 5시, 좀 늦으면 6시. 6시 되면 뭐 해야 돼요? 또 밥 먹어야지. 6시 되면 사람이 또 늘어져가지고 또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다 보면 아직 이게 왜냐면 6시간이 되게 웃기는 것 같아. 물론 저녁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이 하루가 6시간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상 6시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밥 먹고 좀 쉬었다가 7시에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7시에 써야지 했는데 그게 되나요? 하다 보면 또 8시, 9시. 아이고 이제 빨리 해야지 했는데 이제부터 구상하려고 하니 아이고 머리 아파 해서 그러면 게임으로 두통을 좀 치유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한 11시. 이 11시 되면 또 이 사람 심리랑 또 그래요. 11시 되면 감수성이 또 풍부해져. 그래서 뭐 인터넷 방송을 인방을 보든지 TV를 보든 또 뭔가 어쨌든 뭔가 부지런히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1시 넘어가잖아요. 이때는 진짜 이상한 게요. 이때 진짜 웃겨. 1시 넘어가잖아? 이때는 이제 갑자기 발로 환동이 돼. 발로 환동. 갑자기 모든 신체 능력치가
젊어져요. 그래서 눈도 초롱초롱, 육체도 싱싱, 뭐 이렇게 돼버려. 그럼 뭐 해요? 그럼 또 레더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3시, 4시,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자면 5시. 그래서 또 다음날 11시에 일어난다. 바쁘죠? 예?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백수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게 지금? 예? 너무 바빠. 정말 이게 웹소설도 써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백서도 해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제 말 맞죠? 틀릴 수가 없어. 전국 백수연합에서 이걸 규칙으로 딱 못 박아놨단 말이야. 보면 백수들 한 거 보면 다 이래요. 거의 거진 이래 다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게 며칠 지나잖아, 패턴이 바뀌어요. 갑자기 며칠 후 엄마가 찾아와서 9시부터 매 맞기 시작한다. 이런 패턴이 좀 들어가긴 해. 이런 거 있어. 백수들은 원래 이래요. 이런 게 없으면 백수들은 삶이 단조롭고 너무 지루해가지고 살 의미가 없을걸요. 이런 게 있어줘야 좀 살맛도 나고, 그죠? 자, 백수님들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 유튜브 보시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루틴 만드세요. 11시에 일어난다? 그럼 일단 화장실 가시고 식사하시고, 세수는 어차피 안 만나실 거잖아요. 왜 합니까? 패스 하시고, 그 다음에 양치도 뭐 하루에 한 번만 하시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배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딱 앉아서 뭐 연예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일단 한 그릇 켜세요. 루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300자 쓰세요. 일단 쓰세요. 300자에서 500자 쓰면은 300자는 기본으로 보통으로 하고 500자를 썼다 그러면 자신한테 자유시간이라는 혹은 핫브레이크라는 보상을 줍니다. 예, 보상 중요해요. 보상의 밑줄. 보상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노세요. 협곡 가세요. 마음껏 가세요. 가셔서 좀 즐겨도 돼요. 욕도 하시고 상대방 극찬도 좀 하시고. 왜냐면 스트레스를 좀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곡 가서 한 2시간만 있다 옵시다. 그러면 12시 밥은 먹어야 되니까 1시 정도에는 밥을 먹으러 현실로 옵시다.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다시 한 500자 정도만 씁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든든하네. 천자 채우셨어 무려. 혹은 여기서 500자 아니면 1000자를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1000자에서 1500자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또 잘했잖아요. 보상 주세요. 또 뭐 협곡을 가든 오징어 말리러 가든 오징어 게임을 하러 가든 넷플릭스를 보시든. 자, 그러면 이제 백수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계획이 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4시까지 놉시다. 5시도 좋아. 남들 비즈니스 혹은 업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대충 밥 먹기 전에 500자만 씁시다. 500자만. 이거는 1000자 쓸 필요 없어. 그럼 대충 또 2000자 완성. 식사하세요. 맛있는 걸로 드세요. 맛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는 저녁이니까 일단 1000자를 씁시다. 1500자도 좋아. 그럼 거의 다 썼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1000자라고 해도 3000자야. 그쵸? 2000자만 더 쓰면 되는데 2000자 사실 3000자 있으면 2000자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0에서 2000자 가는 거 이게 어렵지. 3000자에서 2000자 가는 5000자 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웹소설의 표준이 4000자가 된다면 1화 썼죠. 끝이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 하죠? 조금 홀가분하게 할 거 하세요. 뭐 3시에 4시에 주무시고 또 11시에 일어나면 되지. 근데 뭐예요? 그 전날하고 다른 게 뭐야 지금? 4000에서 5000자 사이가의 원고가 생겼잖아요. 남들도 대여섯 시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나도 4000자 5000자 원고가 생겼어요. 자칭 백수님들하고 하시는 분들 이거를 좀 참고로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심리적으로 제가 진짜 기가 막힌 방법들을 넣어놨어요. 진짜 솔루션들이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이게 있어요. 심리를 할 때 뭔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줄 때 처벌이 아니고 보상을 줘야 움직여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시에 일어났잖아요. 자, 11시에 일어났잖아요. 뭐 했어요? 화장실 가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300자에서 500자 썼잖아요. 뭘 줬어요? 보상을? 이거 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왜 써서 쓰는 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써서 그렇지 자기한테 보상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쓰이잖아요? 번아웃 오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보상을 못 받아서 그래. 보상을 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보상 주세요. 핫브레이크 하나 먹고 노세요. 그 다음에 보상이에요. 열심히 썼잖아요. 노세요. 협곡 가세요. 쉬고.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 아니겠죠. 스트레스 더 받으러 가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보상을 주자 이거예요. 그럼 어쨌든 보상을 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500자 정도 아니면 1000자를 하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0자가 채워졌잖아요. 그럼 또 잘했잖아요. 또 보상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이거잖아요. 보상 주세요. 왜 하면 안 돼요? 왜 글을 24시간 써야 돼? 짤막하게 쓰고 나한테 보상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걸 할 원동력이 생기지. 자, 죄책감 가지지 말고 보상 받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밥 먹기 전에 500점을 써요. 그럼 2000점 완성됐잖아? 맛있는 걸로 드시라는 얘기예요. 식사도 컵라면 이런 걸 때우지 말고 2000점 완성시켰으니까 나 맛있는 거 먹을래 해서 드세요. 드시고 3000점 뭐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꼴값은 하세요. 제가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 루틴 만들어 오세요.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보상이에요. 보상. 자, 이게 글쓰기에 있어서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웹소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웹소설을 쓰는 주체인 여러분들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입니까? 글 쓰는 기계예요? 그렇게 뭐 인간성도 없이 나는 뭐 맨날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무료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할 거 하시면서 하세요. 할 거 하시면서 하시되 반드시 해야 될 건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하루가 그냥 버려진 건가요, 이게? 안 버려졌잖아요. 어차피 1일 1회 써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쓰면 하루에 한 편씩 써줘요, 안 써줘요? 그쵸? 이건 백수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수님들이 이렇게 안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이렇게 루틴을 안 짜놓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직장인들은 오히려 이게 규칙적인 어떤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하고, 내가 글 써야지 이렇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근데 백수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놔둬버리면 진짜 360을 그냥 맨날 엄마한테 득장 받고 그래요. 그래서 백수님들을 위한 쿠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보상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 쓰는 데 있어서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롱런 하고 싶으시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해두세요. 작가는 기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좀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매일모드 보상이죠. 메일모 들어가니까 어디야? 원스톱 독점. 왜냐면 네이버 들어가면은 그 네이버에서 이제 받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5시인가 그래요. 4시 반이니까. 그때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편집할 시간도 줘야 되고 해서 3시 반까지 달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치킨 좋아요. 다 좋고 다 좋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셨죠? 작가에게 본인에게 쓰는 어떤 보상 근데 보상이란 게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원고를 열심히 쓰고 그랬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상을 꼭 주세요. 그래야 의욕이 생겨요. 이거 없이 막 달려버리면 여러분들 언젠가 번아웃 올 때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기쁨도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열정도 안 생기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의욕이 많이 상실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보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정도 빠지고 열심히 글을 썼다. 영화 한 편 보세요. 극장 가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작가들은. 정상금 사실은 보상은 되죠.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탑 매니지먼트 작가님 왜 잠적하셨을까요? 아무 글이나 써도 맨날 엄청난 돈이 꽂히는데 왜 잠적하셨을까요? 슬럼프가 왜 왔을까요? 이런 작가님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돈만 벌면 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매니지먼트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분 진짜 수익 좋아. 이대로만 성실히만 가면 이 대박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몇천 벌면 다음 달에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수 있는 작가님들이 많을 것 같죠? 대다수가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수익 내는 작가님들이 오히려 더 성실해요. 이상해요. 심리라는 게 되게 이상해. 진짜 조금만 열심히 써주면 한 달에 몇천만원 벌 수도 있는 작가님들이 그거 안 돼. 그게 안 돼요. 압박감 때문인지 뭔지. 그 병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RS라는 작품 썼을 때 쓰고 유료 전환 했을 때 그 딱 당일 3편을 올렸어야 됐어요. 지금도 3편 쓰는 거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 제가 담석으로 인해서 담낭 제거 수술을 그날 당일에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전날 입원한 상태였고 유료 전환하는 날에 수술을 받고 회복함과 동시에 이게 대략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 제가 무게가 나가서 이제 간호사들이 저를 옮기다가 막 탈진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간호사들 내보는 이제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 이게 오후 몇 시였더라 그때가. 이게 1시였나?
해서 회복실에 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온 게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점심때였던 것 같아요. 2시 정도. 근데 세 편을 써야 됐어요. 언제까지? 유료연재가 그 당시에는 5시에 됐으니까 세 편을 하려면 5시까지 등록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3시간 남았죠. 그리고 복강경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체력 완전 고갈에 등등등등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편씩 해서 올렸어요. 아니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해요. 의지만 있으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정산금이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케어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루틴이 짜인 보상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할 때 어떤 보상을 주냐면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원고도 많이 보고 작가님들 만나서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고 회사 운영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쳐요. 방송하는 게 제가 시간이 남아서 되게 뭐 심심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방송이 하고 나면 진짜 기진맥진해. 탈진 사실 1시간 반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도 없는 데다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다른 작가님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원고도 보고 많단 말이에요. 저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보상은 명품을 사요. 어떤 뭐 가방이나 옷 이런 걸 하나씩 사요. 비싸지 않은 거. 어불성설인가? 비싸진 않아요. 진 않아요. 명품이라는 그런 뭐 전제하에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씩 써요. 저한테. 그리고 맛있는 걸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런 루틴을 좀 만들어 놨어요. 2달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던지 50만원씩 모아서 이렇게 쓰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원동력이 저한테는 이런 게 보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만의 어떤 보상이 있을 거예요. 굳이 명품 이런 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좀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작가 생활을 오래 하시려면은 보상을 꼭 주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이 작가 생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날아올라라 다작이요. 자, 여러분들 웹소설과 가장 가까운 장르가 있다면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웹툰? 웹툰도 있고 드라마? 영상화된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장르 유튜브, 애니메이션 장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문화적인 장르를 말씀하시네. 뭐 어쨌든 그것도 좋은데 나왔다. 연극. 정확히 말하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혹은 대본. 연극 대본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뭘로 이루어졌죠? 대화잖아요. 대화. 오세훈 내 하루까찡은 그럴 리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옆에서 시드 흘겨보며 소설을 보셨던 겁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코웃음 이 세카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대본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문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들어가 있죠? 다 대화로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거를 웹소설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세훈은 말했다. 옆에 있던 시드는 그를 흘겨보았다. 어떻습니까? 웹소설과 대본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이거 웹소설 형식이 됐잖아요, 지금. 대화는 안 건드렸어요, 저는. 그죠? 근데 여기다 저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요것만 집어놨어요. 더 긴 거 안 집어놨어요. 그죠? 오세훈은 말했다. 내 하루까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옆에 있던 시드는 그를 흘겨보았다. 지문 간단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했고 얘가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런 정도만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화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이 어때요? 지금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어요? 이거를 다시 연극 대본을 바꿔서 무대 위에서 이 연기를 한다 치면은 이 장면이 멈춰 있어요? 오세훈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X자로 교체해서 내 하루까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시드가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움직이잖아요. 동적으로. 무슨 소설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야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즉 움직인다는 얘기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파도가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붉은 석양이 비치는 아주 잔잔한 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주도라서 많이 보는데 저쪽 제주도 서쪽으로 가면 이런 바다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바다를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인스타용으로도 많이 뭐 찍고 그래요. 아 뭐 예쁘다 이 소리 들으려고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 많이 데리고 가죠.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 금방 지루해져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식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뻐서 끌렸다가 더 큰 자극이 없으니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가고 안 보게 되는 거죠. 무서운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 근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미친 듯 태풍이 불어요.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여기에 만약 발을 헛되어서 빠졌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드세요? 딴 생각 할 겨를이 있을까? 이런 바다에 빠졌다. 그냥 나오면 돼요. 뭐 파도도 없고. 빠졌으니까 아 수영이 나을까? 여자친구한테 멋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냥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요. 근데 이런 태풍이 부는 바다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지문이 많으면은 글이 멈춰 있어요. 지문이 많으면 뭐 어쩌고 뭐 심리 상태를 말이 좋든 뭐 했든 간 어쨌든 뭐 했든 간에 뭐 글이 멈춰 있다고요. 설명문처럼. 근데 지문을 또 길게 쓰시면서 되게 유려하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타고난 거라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보통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그냥 설정 풀고 세계관의 설정 풀고 오세훈은 누구고 오타쿠는 언제부터 되었고 하루카찡은 2000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거 다 풀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지문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쓰는 지문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설정을 줄줄줄 다 풀어놔요. 그 정본이 뭐든 어째 설정을 줄줄줄. 이거 뭐예요? 이거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대백과 사전처럼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대화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은 시드가 이렇게 쳤잖아요. 발끈했다.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정성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감정들이 지금 뒤섞이고 있잖아요. 얘랑 오세훈이랑 시드랑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계속 증폭이 돼가고 있잖아요. 막 슬슬. 그러면 독자들은 여기서 지금 정적인 걸 느낄까요? 동적인 걸 느낄까요?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느낄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멈춰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대화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걸 좀 독자들에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오세훈은 여기는 시드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지문이고 맞죠? 여기서 좀 더해서 그의 표정은 매우 못마땅했다. 이 정도로만 쳐주면은 훌륭한 지문 아니에요? 얘 감정 상태를 다 표현도 해줬고 정보도 줬고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뭐 좀 더 주자면은 160 초반에 키에 120kg 그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훌륭한 지문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오세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줬어요? 160 초반에 키가 있고 120kg에 뭐가 있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제 지문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한 거 아닙니까? 굳이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오세훈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고 싶다. 시드는 글을 흘겨봤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에게 있어서 2000년도에 처음 그를 찾아온 하루카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지금 정보도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데다가 이 흐름을 방해하지도 않고 적재적소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얘가 왜 화를 내고 있고 얘가 감정 기복이 왜 생겼고 이런 걸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거라서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정보는 정보대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대사만 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대사만 있어도 다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 장면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연극은 실제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뭐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게 누구다 이게 누구다 이게 분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문은 필요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지문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정보 다 우겨놓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여기다 다 갖다 붙여 그냥 이거 여기다 다 갖다 붙인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읽으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어요. 지문이라는 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읽으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얘를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독성도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내가 줘야 될 정보는 무조건 다 주고 있잖아요. 확실히 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 지문과 대화의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을 쓰실 때나 이런 거 정보 글쓰기 처음 지문 쓰실 때 이런 지문을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문을 지금 써야 될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 정보 맞나? 자, 여기는 왜 하루카 찡에 대해서 왜 얘기가 나왔고 이제 160 초반에 뭐 자존심 이런 게 왜 나왔고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루카 찡을 왜 이렇게 아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세훈이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대응하는 게 왜 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돕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독자들한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죠. 그래야 독자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아, 하루카 찡은 그랬구나. 자, 하루카 찡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다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강화가 되죠. 오세훈이 왜 화를 내는지. 그쵸? 자,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처음부터 좀 빌드업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폭발하는 이유도 다 납득이 되는 거고. 그쵸? 개연성도 개연성인데 줘야 될 정보는 줘야죠. 개연성이라고 봐도 좋겠는데 그거랑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싶긴 한데 줘야 될 정보는 줍시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한꺼번에 막 이게 몰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너 베스킨라빈스 가서 뭐 엄마는 외계인 뭐 초코나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뭐 슈팅스타 뭐 한 7가지 10가지 한꺼번에 사와. 적지는 말고 사와.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여러분들 다 저기 못 외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데 처음에 엄마는 외계인,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샤베트, 그 다음에 뭐 초코나무스 이런 거 사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서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고르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아몬드 봉봉이랑 뭐 바닐라랑 스트로베리 이런 것도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그거를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정보를 좀 주더라도 쪼개서 주는 연습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보는 독자들은 여러분들이 배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 턴 얘기를 했으면은 저쪽이 내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글쓰기는 지금 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자, 이거는 지금 지문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일단은 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뭐 깊숙하게 파고들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든 글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거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다른가요? 예, 여러분들이 쓰시던 거랑 좀 다르죠?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글을 쓰실 때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파도가 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글은 이게 되고 있는 걸 보세요. 캐릭터들과의 티키타카가 일어나고 있는지 뭐 어떤 갈등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납득이 되신다면 생각해볼 거리가 되신다면 무조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예나 강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 저렇게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속 해야 됩니다. 전투씬은 나중에 할게요. 전투씬은 따로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 어떤 진행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는 방법?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진행하는 방법. 이거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많이 써먹어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자, 저는 아주 간단한 설정만 줄게요. 이야기를 그 캐릭터를 싸우게 해봅시다. 이게 스토리겠죠? 자, 철수 영희가 있어요. 둘이 엄청 배가 고픈 상태예요. 엄청 배가 고파요. 저녁에 둘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엄청나게 시달려서 굉장히 예민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설정을 전제로 주고 판을 깔았어요. 판 깔았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설정 하나씩만 줘볼까요? 철수는 피자를 좋아해요. 자, 영희는 그 반대로 피자를 극혐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싸울 것 같아.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띵동. 자,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는데 보니까 도미노 피자 배달원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 뒤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아니요, 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전부 그냥 스토리예요. 그냥 판을 깔아준, 그냥 설정만 준 거예요. 무대를 깔아준 게 이거고, 이거는 캐릭터 설정을 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정이죠 지금.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돼요? 싸우죠 당연히. 왜 싸워요? 왜 싸우나요 이 둘이? 왜 싸우나요? 설정값이 그렇게 좋으셨잖아. 그럼 아까 그 지문 대화 해볼까요? 영희, 야 너 이거 뭐야? 철수. 어제 시킨 거야? 너 죽을래? 철수. 아니 이 여자가 남편한테 죽을래? 이거 나 피자 싫어하는 거 알아볼라. 이때 한번 배달부가 끼어듭니다. 저기 결제는요 좀 가만히 계실래요? 이게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아니 영희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야 지금. 보세요. 설정 자체가 그렇잖아. 극혐에 냄새 넘버도 싸울 것 같은데 여기다 더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엄청 배가 고파. 몇 개를 겹쳐놓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웹소설식으로 다시 풀어보자니까요. 철수를 노려봐. 야 너 이거 뭐야? 철수는 딴청을 피며 길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제 시킨 거야. 뭐 영희는 그에게 성큼 다가갔고 그녀의 두 눈에서는 죽음이 데스가 물씬 풍겨나고 있어. 철수는 몸을 말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이 여자가 이거 영희가 옆에 있던 꽃병을 들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영희, 너 나 피자 싫어하는 거 알아볼라. 그때 배달과 무심한 어투로 말했다. 즉이요 결제는요. 자, 웹소설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살기가 뻗어나오며 어느새 그의 목에는 서늘한 칼날이 겨누.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 제가 만드니까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쉬운 건 아니긴 해요. 설정을 이렇게 주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하는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것만 볼까? 몇 자가 만들어졌냐? 한 500자, 400자가 됐네 벌써. 자, 아까 저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이 스토리 설정 주는 거, 그리고 대화만 일단 주는 거, 거기다 이제 지문을 살짝 이제 첨가해 준 거. 자, 이렇게 하면 웹소설 이렇게 뚝딱 만들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많이 보시고 많이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만들 때도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런 캐릭터 설정 같은 거 있죠. 이런 설정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거든요. 캐릭터끼리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재벌의 아가씨가 북한에 떨어진다. 그런 캐릭터들의 설정이 어쨌든 그런 설정이 딱 잡혀있는데 거기다 뚝 이게 상황을 던져 놓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현빈은 얘를 죽이려고 할 거고 얘는 또 살아나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캐릭터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설정, 저 같은 경우는 이 설정을 뭘로 던져놨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해서 예민해. 그리고 이런 캐릭터의 개인적인 어떤 설정들 하나씩 간단하게, 꼭 길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던져주니까 던져주고 이렇게 하고 상황을 던져주고 갑자기 여기서 돌발 상황을 하나 딱 넣어주는 거죠. 사건이 벌어진 거죠.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자 이제부터 서로 싸우고 죽여라, 서로 죽여라. 이 느낌 있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알아서 싸운다고.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싸우잖아요. 스토리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메이킹하는 거고, 좀 나중에 가면 글 쓸 때는 좀 더 복잡한 스토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이라는 게 캐릭터들 간의 어떤 갈등 구조, 드라마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 보실까요? 회귀물 왜 회귀해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우리 엄마 병 낫게 하고 싶고, 그래서 회귀하는 거잖아요.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물은 아니에요? 복수물은 더 그렇잖아. 난 저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당연히 캐릭터들 간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시키려고 복수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벌물? 아니에요. 재벌물도 맞잖아요. 난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그러고 사니까 나 저놈 진짜 반드시 뛰어넘고 만다, 이런 희망이 투영된 게 재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설정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 말씀드렸듯이 퇴고를 하실 때는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이 한마디에 있죠. 이 한마디에. 자, 요 한마디 했다 칩시다. 영희가 뭐 너 죽을래 하는데 철수가 아니 나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죽을래 하는 순간 갈등이 증폭이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또 철수가 괜히 쫄았는데 센 척하는 순간 영희가 꽃병을 들게 만드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문을 만드는 게 쉽죠. 당연히 대화문을 만들고 지문을 읽히는 게 쉽죠. 근데 글을 쓸 때 사실은 대화문 먼저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문 쓰고 대화문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세요. 근데 지문을 나중에 태고를 하실 때, 제가 어제 말했던 태고의 그 좀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정보. 얘는 어떤 설정이 있었다. 영희에 대한 어떤 이런 캐릭터 설정이 없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제시가 안 됐다고 쳐요. 그리고 영희가 왜 철수할 때 노려보고 꽃병을 들고 왜 이런지 독자들이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거는 피자를 매우 극혐내고 토할 정도였다. 그런데 다 알 거 아는 철수가 이 시간에 피자를 시키다. 이런 식으로 쳐주면 이게 있어야 되는 정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독자들이 이걸 보면서 영희가 왜 화내는지 알게 되고, 영희를 응원하는 독자들은 영희한테 몰입을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뭐 그렇죠, 그거야. 근데 그러면 갈등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갈등이. 우리는 뭐예요? 어쨌든 역사설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알고 싸움 구경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니에요. 불구경, 싸움 구경.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웹소설 잘 보세요. 다 투쟁이지. 맨날 싸우고 뭘 물리치고 누구보다 더 잘 되고 누굴 밟고 일어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이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싸움 구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게 하더라도 더 이제 리얼하게 더 재밌게 싸우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지문 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글 쓰기가, 스토리 쓰기가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진 않죠. 지금 보면은 여기 채팅에 보면 내 피자조차 맘대로 시키지 못하는 삶이던가 라고 이제 서경덕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는 이제 철수편을 들고 있는 거고, 써봐야 알 듯 하죠. 당연히 그래요. 많이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진 않아요. 사실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른 작가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다작이 필요해요. 많이 써봐야 돼.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글이 좀 맞는지 보려면은 많이 써봐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글이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올바로 들어갔는지 퇴고로 해보고 많이 써보고, 나의 스타일은 어떤 건가, 내가 갈등구조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어떤 건가, 이걸 좀 많이 써봐야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보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갈라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작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한계를 다작이 필요한 이유는 제대로 알고 성장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작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성장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가 전투신을 못 쓴다. 근데 내가 이번에 처음 쓰니까 전투신을 못 쓰나? 좀 이상한데? 처음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썼다가 한 10화 뒤에 다시 전투씬 또 써야 돼. 썼는데 그때 또 안 돼. 이거 좀 문제가 있나? 전투씬 한번 다른 거 보면서 좀 참고를 해볼까? 해서 다시 20화 지나가서 전투씬 썼는데 그때도 또 안 돼. 그러면 나는 전투씬에 좀 소질이 없나 보다. 요거는 그럼 좀 접어두고, 이 전투씬에 빠져 있느니 그러면 나는 다른 쪽으로 이제 사건 진행을 통해서 내 장점을 좀 드러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다작이에요. 자기의 한계점 분명하게 아는 거. 내가 그 운동장을 뛰어봤어요. 체력장을 해봐야 내가 육체적인 한계도 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턱걸이를 해봐야 내가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는지도 알고. 그게 다작이에요, 다작. 그리고 다작의 뜻은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퇴고, 앞으로 나가란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백만 해서는 계속 뭐 원점으로만 돌아가서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보시면서 그걸 느껴 나가야 돼. 진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도 시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써보고 저런 식으로도 써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같은 장면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상황에서요. 저마다 다른 캐릭터들 나오고 저마다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하는 사건, 내가 잘하는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못하는 부분도 그런 거는 좀 노력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퇴고만 해서 뒤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분만 보지 마세요. 내가 이번 화만 보지 말고 내가 길게 봐가지고, 내가 저번에 저렇게 썼던 화는 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게 보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었구나. 그건 넘어가도 되겠네. 크게 보세요. 크게 큰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좀 걸린다.
내가 정말 잘 쓴 것 같아. 막 묘사도 장난 아니고 맞춤법도 안 틀리고 지문도 되게 열심히 길게 늘었어. 근데 읽어보니까 큰 흐름 속에서 얘가 흐름을 방해한다 싶어요. 그건 과감히 좀 드러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이게 보이는 게 있다고요. 1화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문단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작이 필요해요. 많이 읽으셨잖아요. 다 독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소화했는지 보여주는 게 다작이에요. 다작할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필살기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어떤 궁극기가 생기는 느낌? 그리고 나의 문체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글 쓰면서 계속 더 쉬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난이도가. 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고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리고 다작이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돼가지고 유료 전환을 했다 그럼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써봐세요. 많이 써봐야 돼. 많이 쓰고 연재하고 헤딩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작가님 유튜브도 보면은 강좌 유튜브 보면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연재해라. 왜 그렇게 맨날 수정하고 있냐. 연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 작가님들이 만약에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들도 계속 무한 수정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그렇게 지어놓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줄 알고 갓난애기가 지금 못 걷는 나 이제 기어다니니까 난 못 걸을 거야. 앞으로 기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난 앞으로 못 걸을 거야. 나 포기해야지. 이번 삶은 틀렸어. 이렇게 합니까? 갓난애기들 보세요. 진짜 한 걸음 걸어보려고 그냥 별로면 진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일어나고 짚고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떼보려고 그거 미친 듯 한단 말이에요. 꽈당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결국 걸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해내셨잖아요. 갓난아기 시절 때 이미 해내셨잖아요. 한계를 극복하셨잖아요. 왜 자신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왜 자신을 그렇게 못 믿고 자꾸 내가 지금 긴 게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렇게 기면 앞으로 못 걸을 것 같아. 왜 자신의 미래를 그런 식으로 현재의 내가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냐고요. 모르는 일 아니에요? 지금은 기고 있는데 걷는 걸 패스하고 갑자기 뛰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그러냐고. 작가님들 스스로.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죠? 뭔가 하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게 아니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 아니 한 걸음 떼려고 일어섰는데 그거 꽈당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했어요? 걷는 게 실패한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야죠. 그건 당연히.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자신의 글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저는 진짜 나는 너무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데뷔를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재개를 한 이유도 그리고 애초에 이 방송을 시작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자신을 못 믿고 막 이렇게 막 실패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데뷔를 못하고 왜 자신을 그렇게 못 믿어요? 이런 거 사실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사실 알아요. 저도 이런 거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되지도 않아. 지문과 대화의 어떤 그런 적절한 비율 대화 웹사들은 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려도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되면 내가 배 아프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배 아프지. 너무 빨리 되면 내가 배 아프다니까요. 고생 좀 하시고. 제가 저번에 좀 다른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야 조금 뿌듯하지 제가. 그래야 또 아이고 이럴 때 오시컴퍼니 대표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리고 오시컴퍼니 대표님 생일이 6월 5일이었더라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한 번씩 더 떠올려주면 더 좋지. 너무 쉽게 성공하면 저도 별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면서 실패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게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웹소설 작법. 네. 좋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묘사, 문장, 단문 어떻게 써라, 소재는 어떻게 해라,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말하면 뭐합니까? 그거 말하면 뭐예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명하게 지어버렸는데 한계를 그냥 이게 선을 그어 놔버렸어요. 그냥 이러면은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안 돼.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좀 한계 극복하세요. 눈 딱 감고 선 하나만 딱 넘으세요. 그럼 돼요. 그럼 성장해요. 왜 안 돼? 이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 번에 되겠냐고. 안 됩니다 절대. 근데 고민하면 언젠간 돼요.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고민하세요. 괴롭게 생각도 하시고 재밌게 생각도 하시고 그냥 설레면서 글을 써보시는 연습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다작이 필요한 거고, 제가 방송을 복귀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해왔던 이유가, 출발하는 지점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스스로 진짜 무슨 절벽 아래서 시작하는 느낌이야. 올라와서 평지에서 다른 사람하고 당당하게 공평하게 경쟁하세요. 왜 스스로 그 벼락 밑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뭐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완결까지 다 쓰고 여러 작품 쓰는 게 가장 좋죠. 완결해보면 완결에서 느껴지는 어떤 깨달음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큰 게 완결까지 써보시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쁜 글은 없어요. 겁먹은 작가만 있을 거예요. 작가가 겁을 먹으면 글도 겁을 먹게 돼 있어요. 힘내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당당하게. 실패하면 뭐 도전했는데 안 돼? 그럼 웹소설 시장이에요. 도전하면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돼요? 아니 뭐 민사소송이라도 들어옵니까? 아니 뭐 수명이라도 줄어요? 집에서 쫓겨납니까? 아니잖아요. 한 시간 정도 날아가겠죠. 한 열흘, 한 10화 정도에서 뭐 이게 보이니까. 그 다음 글로 다시 도전하세요. 그렇게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 제가 매니지먼트 운영하면서 진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스토리텔링을 몇 번을 해봤겠어요. 저희 작가님들은 거의 100%죠. 다 했죠. 했는데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이런 걸 응축해서 말씀드리고 해봐야 필요가 없어. 그런 작가님들이 좀 계세요. 왜냐면 이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분들도 많고. 믿읍시다. 작가님들 저를 믿지 마시고 작가님들을 믿으세요. 작가님들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제가 다른 작가님들 웹소설 강좌 방송이나,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좀 그런데,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강좌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 거로 아는데,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거고, 오히려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후배 작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작가님들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틀릴 수는 있어요. 뭔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도 반영하고 그럴 테니까 이거 소통을 하면서 방송 만들어가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또 해보세요. 자, 이 문구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월드 오브 라이터스라고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면 동료 작가님들이나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소개해 주시면은 더 많은 작가님들하고 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